안녕하세요. 마음의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수많은 아픔과 이별을 겪고 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사랑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에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 나와 결혼하려 하지 않는 거지?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미 약혼까지 했고 좋은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사랑? 사랑이 대체 뭐길래? 난 이해가 안 가는군. 나에겐 돈이 아주 많아. 널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자, 이걸 봐. 싫어요, 싫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사랑을 대신할 순 없어요. 또 사랑 타령인가? 사랑이 대체 뭔데? 도대체 이 세상에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가 있기는 한가? 어쩌면 사랑이란 건 정말이지 그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 옅은 햇살과 가벼운 구름,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 불현듯 우리 영혼을 차지해버리죠. 사랑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붙잡을 수 없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바로 직전까지 손에 잡힐 듯 했던 사랑이 다음 순간엔 이미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 찰나 결국 손에 남는 것은 끝없는 공허한 뿐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붉은 입술 위에 가득했던 행복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별의 눈물이 되어 쓰디쓴 맛으로 변해버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하든 가난하든 늙었든 젊었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는 살면서 몇 번쯤은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되곤 합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랑은 다시 우리 삶에 아름다운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팟캐스트를 시작해 볼까요? 그토록 많은 고통과 수많은 실패, 그리고 쓸 수 없이 흘린 눈물 뒤에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을 믿나요? 3년을 만났지만 결국 헤어지는 연인들, 남들의 부러움을 사던 그 다정했던 커플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죠. 저기 저 부부는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고 한쪽 허리에 아이를 안은 엄마는 목이 쉴 때까지 남편을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상소를 주고 배신하고 그렇게 또 하나의 사랑이 저물어 갑니다. 이만큼 나이를 먹는 동안 당신은 수많은 사랑에 빠져봤을 겁니다. 썸이라 불리는 애매한 관계도 있었고 가슴 아픈 짝사랑도 결국 금이 가버린 관계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당신은 여전히 갈림길 한가운데 서서 나아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또다시 착각과 환상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죠. 사랑을 계속 믿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기 전에 이 질문에 먼저 답해보세요. 당신은 사랑에, 그리고 미래에, 또 현재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진지한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원하나요?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아서,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빈칸을 채울 수백 가지의 대답들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것들이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것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사랑을 선택할까요? 외롭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늘 우울하기 때문에 사랑이 더 많은 웃음과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노력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서둘러 사랑에 빠졌다가 또 서둘러 아파합니다. 사랑을 통해 내 안의 결핍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메우려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온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사랑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사랑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 소설, 드라마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랑 이야기를 만들고 사랑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모든 문제와 고통의 해결책인 것처럼 여기게 하죠. 하지만 왕자님을 만나 키스를 받은 공주님은 그 후로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사랑을 이상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과대평가하고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꿈같은 사랑만을 맹목적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상이 깨지면 사랑을 탓하고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고 사랑은 역시 고통이야 라고 한탄하게 되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외로움이고 서로를 속이는 거짓말이며 질투이고 배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감정들을 사랑과 혼동하곤 하죠. 사랑의 본질은 아름다운 것이지 고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아프지 않으며 그렇게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찾아갈 겁니다.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은 All You Need Is Love라는 노래를 만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사랑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두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들을 학대했으며 가족을 버리고 양육비조차 거의 보내지 않았다고 하죠. 어쩌면 그 자신은 진정한 사랑이라 불리는 것을 결코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는 반대로 거친 매력의 록스타 트렌트 레지너는 사랑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퍼포먼스, 논란이 많은 뮤직비디오, 귀괴하고 거친 가사로 유명했지만 결국 마약 중독을 이겨내고 두 아이가 있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기 위해 이미 완성된 앨범과 예정된 투어를 전부 취소하고 가족의 곁을 지켰죠. 이 두 사람 중 과연 누가 사랑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가진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사랑이 맞을까요?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희생이 사랑일까요? 보살핌이 사랑일까요? 이해가 사랑일까요? 아니면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짜릿한 쾌감이 사랑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존 레논처럼 사랑만 있으면 돼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레즈너처럼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순간의 감동과 열정 외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랑만으로는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자기 자신 모두를 향한 너그러움, 세심한 마음, 그리고 존중이 필요합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는 허름한 하숙집에 사는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삶은 팍팍하고 고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짐의 금시계와 아내 델라의 비단결 같은 아름다운 금발 머리였죠. 하지만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델라는 남편에게 선물할 시계줄을 사기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짐은 아내에게 선물할 값비싼 머리빗을 사기 위해 소중한 시계를 팔아버리죠. 델라가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희생한 것은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짐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지만 그가 선물한 머리빗을 손에 준 델라의 미소를 보기 위해 기꺼이 시계를 팔았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건넨 선물은 쓸모없게 되어버렸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귀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소설 속 인물들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이 시대에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경제적인 기반이 없다면 그 사랑이 지속되기는 어렵죠.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빵의 어리석은 두 젊은이는 서로를 위해 바보 같은 희생을 했고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현명함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감히 말하자면 선물을 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이 가장 현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마음과 배려를 보여주었고 상대방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자아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사람은 분명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라고들 합니다. 낡은 집 마루에 앉아 할아버지는 다리를 꼬고 신문을 읽으시며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할머니는 그 옆에서 연꽃씨를 까고 계시고요. 얼룩고양이는 창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자식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큰 소리 치는 걸 본 적이 없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화내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고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갓 결혼한 신혼이었을 때 할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며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셨죠. 일을 하면서 시댁 식구들까지 돌봤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몸져 누우셨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기에 할머님은 편지에 걱정하지 말고 일에만 전념하라고 쓰셨죠. 하지만 며칠 뒤 할아버지는 사표를 내고 아예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건강할 때 조금 더 희생하는 거지 뭐. 우리 영감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거든. 이 좁은 동네에만 머물기 싫어했어. 그래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 큰 물에서 놀기로 결심한 거지. 아내인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우리 영감이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번 편지에 담긴 아내의 그립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집에서 고생할 아내가 안쓰러웠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만 더 고생해서 처자식 편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평생을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건 서로를 너그럽게 감싸 안고 인내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이 길게 그리고 깊게 이어질 수 있는 건 바로 그 포용력 덕분이죠. 포용이라는 말이 어쩌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고 잘못을 너그럽게 넘어가주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알기에 함께 노력하셨고 할아버지 역시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희생하는지 이해했기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하셨죠. 그들은 서로를 위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용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올바른 방식으로 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용이란 모든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한쪽의 나약함이나 다른 한쪽의 말없는 인내와는 다릅니다. 이런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사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크게 화를 냈고 다툼 끝에 그의 곁을 떠나버렸죠. 남사는 곧장 케이크와 정성스러운 선물을 들고 그녀에게 달려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풀었고 모든 것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고 그녀는 또다시 그의 미안하다는 말과 다신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 앞에 마음이 약해져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무심함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상처를 보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사소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소하다는 이유로 무시된 작은 상처들은 세월이 흐르며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내심이라는 풍선이 더 이상 그 어떤 무심함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팽팽해졌을 때 결국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녀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미안하다는 말이나 관심을 표현하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을 헤아려주고 변화하려는 그의 모습을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과연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그의 사과는 다음 잘못을 위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잘못하면 사과하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면 모든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유는 있겠지만 결국 세상의 모든 상처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해 슬픔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한 사람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결국 떠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용서와 관용이 맹목적인 사랑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의 이야기에서는 진정으로 견고한 사랑을 위한 또 다른 측면으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포용이란 상대방이 실수를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의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에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고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주게 되죠. 상대방과 나 자신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관점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가볍게 무시당했을 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랑이라는 이름의 그 관계를 단호하게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진심들이 진정한 사랑과 이름뿐인 사랑의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인류 최초의 시 또한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달콤한 사랑 노래였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랑은 세대를 거듭해도 여전히 아침 햇살 속에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는 mc제곱이라는 공식 대신 사랑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 세상을 치유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무한하기에 결코 패배하지 않는 에너지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보내셨던 낡은 연애 편지를 읽으며 다시금 미소 짓곤 합니다. 서로의 사랑에 흠뻑 빠진 연인들을 보며 두 뺨을 붉히기도 하죠. 미숙했던 청춘의 시절, 엇갈렸던 사랑 이야기 앞에서는 엉엉 울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시를 읽으며 이유 없이 웃다가도 문득 밀려오는 아련한 슬픔에 흐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애틋한 짝사랑에는 깊은 연민을 느끼죠. 우리는 사랑을 해봤을 수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사랑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사랑할 것입니다. 이 삶이 의미 있는 이유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별의 아픔과 사랑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에게 영원한 사랑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 마음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을 때 비로소 존재한다는 것을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던졌던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믿으시나요? 오늘 저희 마음의 이야기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